왕아하이와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5. 5. 24時間の出来事を漏れなく書いて、漏れなく読むには少なくも24時間かかるだろう。24시간의 일을 빠짐없이 쓰고 빠짐없이 읽으려면 적어도 24시간이 걸릴 것이다. いくら写生文を固推する我が輩でも、これは到底猫の企て及ぶべからざる系統と自白せざるを得ない。 아무리 사생문을 고치 않은 나라도 이것은 도저히 고양이가 기획할 수 없는 재주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したがって、いかに我が輩の主人が二六時中精細なる描写に値する起源機構を浪するにもかかわらず、逐一これを読者に放置するの能力と根気のないのは甚だ遺憾である。 따라서 아무리 나의 주인이 종일 세밀하게 묘사할 만한 기현기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이를 독자에게 보고할 능력과 끈기가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遺憾ではあるがやむを得ない。休養は猫といえども必要である。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휴양은 고양이라고 해도 필요하다. 鈴木くんとメイテイくんの帰った後は木枯らしのはたっと吹き止んで、しんしんと降る雪の夜のごとく静かになった。鈴木군과メイテイ군이 돌아간 뒤에는 불던 찬바람이 딱 멎어 소복소복 눈 내리는 밤처럼 조용해졌다. 主人は霊のごとく書斎へ引きこもる。子供は六畳の前、枕を並べて寝る。 주인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 들어박힌다. 아이는 6장 다다미방에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잔다. 一見半の襖を隔てて南向きの部屋にはサイ君が数え年3つになるメンコさんと添え字して横になる。 한 칸 반의 맹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남향의 방에는 안주인이 세는 나이로 3살이 되는 맹꼬를 젖먹이며 함께 눕는다. 하나구머리니 그래を急いだ日は徳を散って、表を通る細げたの音さえ手に取るように茶の間へ響く。 벚꽃철에 흐린 하늘에 서둘러 저문 해는 벌써 지고 밖을 지나는 남학신 소리마저 손에 잡힐 듯 거실에 울린다. 隣町の下宿で民敵を吹くのが絶えたり続いたりして、眠い自邸に折々鈍い刺激を与える。 이웃 동네 하숙집에서 피리를 부으는 것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며 졸린 귓속에 이따금 둔한 자극을 준다. 外は大方おぼろであろう。晩餐にはんぺんの出汁でアワビ貝を空にした腹ではどうしても休養が必要である。 밖은 아마 어슴푸레할 것이다. 만찬에 한 팬 국물로 밥그릇을 비운 배로는 아무래도 휴양이 필요하다. ほのかに受けたまわれば、世間には猫の恋とか称する徘徊趣味の現象があって、 어렴풋이 듣기로는 세상에는 고양이의 사랑이라든가 일컫는 하이카이 취미의 현상이 있어. 하루사키와 조나이의 도조쿠 도모의 유메 야스카라는 말에 우카레歩くよもあるとか言うが、我が輩はまだかかる心的変化に双方したことはない。 초봄에는 동네 동족들의 꿈이 재미없어질 때까지 들떠다니는 밤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이런 심적 변화를 만난 적이 없다. そもそも恋は宇宙的の活力である。神は財天の神ジュピターより、下は土中になくミミズオケラに至るまで、この道にかけて浮き身をやつすのが万物の習いであるから。 원래 사랑은 우주적 활력이다. 위로는 제천의 신 주피터에서 아래로는 땅속에 우는 지렁이 땅강아지에 이르기까지 이 길에 있어서는 열중하는 것이 만물의 습성이니. 我が輩猫どもがおぼろうれしと物騒な風流儀を出すのも無理のない話である。
우리 고양이들이 설레발치며 위험한 풍류 기분을 내는 것도 무리 없는 이야기다.カイコすれば、かくいう我が輩も、みけこに思い焦がれたこともある。 회고하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얼룩이를 애타게 여긴 적도 있다. 삼각시기의 조혼, 가나다군の 레이저, 아베카와の 토미코사의 강개츠군이 렘보した という噂である. 삼각주의의 장본인 가나다군의 따님 아베카와 토미코마저 강개츠군을 연모했다는 소문이다. それだから千金の春章、心も空に満天下のめねこおねこが狂い回るのを煩悩の迷いのと軽蔑する念はもうとないのであるが、그러니 천금의 봄밤을 정신없이 만천하의 암고양이 숲고양이가 미쳐다니는 것을 번뇌하네 헤매네하고 경멸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いかんせん誘われてもそんな心が出ないから仕方がない. 어찌하랴 유혹당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我が輩目下の状態はただ休養を欲するのみである。こう眠くては恋もできぬ。のそのそと子供の布団の裾へ回って心地よく眠る。내 목하의 상태는 그저 휴양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졸려서는 사랑도 할 수 없다. 늘쩡늘쩡 아이 이불자락으로 돌아 편안히 잠을 잔다. ふと目を開いてみると、主人はいつの間にか書斎から寝室へ来て、細君の隣に述べてある布団の中にいつの間にか潜り込んでいる。 문득 눈을 뜨고 보니 주인은 어느새 서재에서 침실로 와서 아내 옆에 펴놓은 이불 속으로 어느새 들어가 있다. 主人の癖として寝るときは必ず横文字の古本を書斎から携えてくる. 주인의 버릇으로 잘 때는 반드시 가로 글자의 작은 책을 서재에서 들고 온다. しかし横になってこの本を2ページと続けて読んだことはない。ある時は持ってきて枕元へ置いたなり、まるで手を触れぬことさえある。 그러나 누워서 이 책을 2페이지 이어서 읽은 적은 없다. 어떤 때는 가져와 머리맡에 놓은 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일조차 있다. 一行も読まぬくらいならわざわざ下げてくる必要もなさそうなものだが、そこが主人の主人たるところで、いくら細君が笑ってもよせと言っても決して承知しない。 한 줄도 읽지 않을 바에야 굳이 들고 올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주인이 주인인 이유여서 아무리 아내가 웃어도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 승낙하지 않는다. 毎夜読まない本をご苦労千番にも寝室まで運んでくる。ある時は欲張って3、4冊も抱えてくる。先立て中は毎晩ウェブスターの大辞典さえ抱えてきたくらいである。 밤마다 읽지 않는 책을 수고스럽게 침실까지 날라온다. 어떨 때는 욕심을 부려 서너 권이나 안고 온다. 유전엔 내내 매일 밤 웹스터의 대사전까지 안고 왔을 정도다. 思うにこれは主人の病気で贅沢な人が竜分動になる松風の音を聞かないと寝つかれないごとく. 생각건대 이건 주인의 병으로 사치스러운 사람이 용문당의 쇠주전자에서 나는 끓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들 수 없듯이. 主人も書物を枕元に置かないと眠れないのであろう. 주인도 책을 머리맡에 두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してみると主人にとっては書物は読むものではない眠りを誘う機会である. 갑반의睡眠剤である. 그러고 보니 주인에게 책은 읽는 게 아닌 잠을 청하는 기계이다. 활판 수면제이다. 今夜も何かあるだろうと覗いてみると、赤い薄い本が主人の口ひげの先に使えるくらいな地位に半分開かれて転がっている. 오늘 밤에도 뭔가 있겠다고 들여다보니 붉은 얇은 책이 주인 콧수염 끝에 걸릴 정도의 자리에 반쯤 펼쳐 나뒹굴고 있다.
主人の左の手の親指が本の間に挟まったままであるところから押すと、既得にも今夜は5、6行読んだものらしい。 주인의 왼손 엄지가 책 사이에 낀 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특하게도 오늘 밤은 대여섯 줄 읽은 것 같다. 赤い本と並んで例のごとくニッケルのタモト時計が春に似合わぬ寒き色を放っている。 붉은 책과 나란히 여느 때처럼 니켈 회중시계가 봄에 어울리지 않게 추운 빛을 발하고 있다. サイ君は血のみ子を一尺ばかり先へ放り出して、口を開いていびきをかいて枕を外している。 안주인은 젖먹이를 한 잣쯤 앞으로 내팽개치고 입을 벌리고 코를 고을며 베개도 밀려나 있다. およそ人間において何が見苦しいと言って口を開けて寝るほどの不体裁はあるまいと思う。 무릇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보기 흉하냐 하면 입을 벌리고 자는 만큼의 몰골은 없다고 생각한다. 猫などは生涯こんな恥をかいたことがない。元来口は音を出すため、鼻は空気をトドンするための道具である。 고양이들은 평생 이런 망신을 당한 적이 없다. 원래 입은 소리를 내기 위해, 코는 공기를 토탄하기 위한 도구이다. もっとも北の方へ行くと人間が無性になってなるべく口を開くまいと倹約をする結果、鼻で言語を使うようなズーズーもあるが、 하기야 북쪽으로 가면 인간이 게을러져서 되도록 입을 열지 않으려고 절약한 결과 코로 언어를 쓰는 듯한 즈즈 말씨도 있으나, 鼻を閉塞して口ばかりで呼吸のよう弁じているのはズーズーよりもみともないと思う。第一、天井からネズミの糞でも落ちたとき危険である。 코를 닫고 입으로만 호흡의 볼일을 보는 건 즈즈마시보다 더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천장에서 쥐똥이라도 떨어졌을 때 위험하다. 子供の方はと見ると、これも親に劣らぬ体たらくで寝そべっている。姉のトンコは姉の権利はこんなものだと言わぬばかりに、うんと右の手を伸ばして妹の耳の上へ乗せている。 아이 쪽은 하고 보니 이쪽도 부모 못지않은 고락선이로 엎어져 자고 있다. 언니인 동꼬는 언니의 권리가 이런 거라는 듯 오른손을 쭉 뻗어 동생의 귀 위에 얹어놓고 있다. 이모토の寸子はその復讐に姉の腹の上に片足を上げてふんぞり返っている。双方とも寝た時の姿勢より90度は確かに回転している。 동생 승꼬는 그 복수로 언니 배 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벌러덩 들어 누워 있다. 쌍방 모두 잠들 때의 자세보다 90도는 확실히 회전하고 있다. しかもこの不自然なる姿勢を維持しつつ、両人とも不平も言わずおとなしく熟睡している。 게다가 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둘 다 불평도 하지 않고 얌전히 숙면하고 있다. さすがに春の灯火は格別である。天真爛漫ながら武風流極まるこの光景のうちに、両屋をおしめとばかりゆかしげに輝いて見える。 과연 봄의 등불은 각별하다. 천진난만하면서도 무풍류하게 짝이 없는 이 광경 속에서 좋은 밤을 아끼라는 듯이 그윽하게 빛나 보인다. もう何時だろうと部屋の中を見回すと、シリンはしんとして、ただ聞こえるものは柱時計と細君のいびきと遠方で下女の歯ぎしりをする音のみである。 이제 몇 시일까 하고 방안을 둘러보니 사방은 쥐죽은 듯하고 그저 들리는 건 벽시계와 안주인의 코골이와 먼 곳에서 하녀가 이가하는 소리뿐이다. この下女は人から歯ぎしりをすると言われると、いつでもこれを否定する女である。이 하녀는 남이 일을 가한다고 말해주면 언제나 이를 부정하는 여자이다.
私は生まれてから今日に至るまで歯ぎしりをした覚えはございません。と強情を張って、決して直しましょうともお気の毒でございますとも言わず、ただそんな覚えはございませんと主張する。나는 태어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를 간 기억이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려 결코 고치겠습니다라고도 미안합니다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한다. なるほど、寝ていてする芸だから覚えはないに違いない。しかし事実は覚えがなくても存在することがあるから困る。하기야 자다가 하는 재주니까 기억이 없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은 기억이 없어도 존재하는 일이 있으니까 문제다. 世の中には悪いことをしておりながら、自分はどこまでも善人だと考えているものがある。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는 어디까지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これは自分が罪がないと自信しているのだから無邪気で結構ではあるが、人の困る事実はいかに無邪気でも滅却するわけにはいかぬ。이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니 순진해서 좋긴 하지만 남이 곤란한 사실은 아무리 순진해도 없앨 수가 없다. こういう紳士淑女はこの下女の系統に属するのだと思う。世はだいぶ老けたようだ。이런 신사숙녀는 이 하녀의 계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밤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 台所の雨戸にトントンと2辺ばかり軽く当たったものがある。はてな、今頃人の来るはずがない。부엌 덧문에 똑똑 2번쯤 가볍게 부딪는 게 있다. 뭐지? 지금쯤 누가 올 리가 없다. 오 카타레의ネズミだろう。ネズミなら取らんことに決めているから勝手に暴れるがよろしい。아마 그 쥐겠지. 쥐라면 잡지 않기로 정했으니 마음대로 날뛰면 된다. 맞다, 톤톤 또 아따르. どうもネズミらしくない。ネズミとしても大変用心深いネズミである。또 똑똑 부딪는다. 아무래도 쥐같진 않다. 쥐라고 해도 매우 조심스러운 쥐다. 主人のうちのネズミは主人の出る学校の生徒のごとく、日中でも夜中でも乱暴狼藉の練習に余念なく、 주인집 쥐는 주인이 나가는 학교 학생처럼 낮에도 밤에도 깽판 연습에 여념이 없고, 貧賤なる主人の夢を強破するのを天職のごとく心得ている連中だから、格のごとく遠慮するわけがない。 가엾은 주인의 꿈을 깨트리는 것을 천직처럼 알고 있는 패거리들이니 이처럼 조심스러울 까닭이 없다. 今のは確かにネズミではない。先だってなどは主人の寝室にまで侵入して、高からぬ主人の鼻の頭を噛んで外貨をそうして引き上げたくらいのネズミにしてはあまり臆病すぎる。決してネズミではない。 지금 것은 확실히 쥐가 아니다. 요전 같을 땐 주인의 침실에까지 침입하여 높지 않은 주인의 코끝을 깨물어 개가를 울리고 물러갔을 정도의 쥐치고는 너무 겁이 많다. 절대 쥐는 아니다. 今度はぎーっと雨戸を下から上へ持ち上げる音がする。同時に腰障子をできるだけ緩やかに溝に沿って滑らせる。いよいよネズミではない。人間だ。 이번에는 끼익하고 덧문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소리가 난다. 동시에 징두리 너를 댄 장지문을 가능한 한 천천히 홈에 따라 미끄러지게 한다. 정말 쥐가 아니다. 인간이다. この深夜に人間が案内も食わず戸締まりを外してご高来になるとすれば、メイテイ先生や鈴木君ではないに決まっている。 이 심야에 인간이 안내도 구하지 않고 문단속을 풀고 왕림한다면 메이테이 선생하고 스즈키 군은 아닌 게 틀림없다.
ご公明だけはかねて受けたまわっている泥棒因子ではないかしら。いよいよ因子とすれば早くson강を廃したいものだ。고명 많은 지인자부터 듣고 있는 도둑 은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은자라고 한다면 빨리 조난을 뵙고 싶다. 인씨와 이마야 같은 오후에니 오이나루 노로아시와겠대 후다시 바카리 스승다 모요である. 은자는 이제 부엌에 큰 흙발로 들어와 두 발짝쯤 나아간 모양이다. 미야시메と思う頃、あげ板につまずいてか、ガタリッと夜に響くような音を立てた。세 발짝째라고 생각할 때쯤 뚜껑 넣을 판에 채인 건지 덜컹 하고 밤에 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왕아하이노 세나카노 개가 굿즈밖에 대 사칸이 고스라랬다 요나 고코로모치가 스루. しばらくは足音もしない. 나의 등털이 구두솔로 거꾸로 긁힌 듯한 기분이 든다. 한동안은 발소리도 안 난다. 細君を見るとまだ口を開いて太平の空気を夢中にとどんしている。主人は赤い本に親指を挟まれた夢でも見ているのだろう。 안주인을 보니 아직도 입을 벌리고 태평의 공기를 흠뻑 도탄하고 있다. 주인은 붉은 책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거겠지. やがて台所で町をする音が聞こえる。因子でも我が輩ほど野因に目は利かぬと見える。勝手が悪くって사다飯不都合だろう。이윽고 부엌에서 성냥을 켜는 소리가 들린다. 은자라도 나만큼 밤중에 눈이 안 보이나 보다. 불편해서 필시 난처하겠지. この時我が輩はうずくまりながら考えた。因子は勝手から茶の間の方面へ向けて出現するのであろうか。または左へ折れ玄関を通過して書斎へと抜けるであろうか。 이때 나는 웅크리며 생각했다. 은자는 부엌에서 거실 쪽을 향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왼쪽으로 꺾어 현관을 통과해 서재로 빠져나갈 것인가. 足音は襖の音とともに縁側へ出た。因子はいよいよ書斎へ入った。それきり音も沙汰もない。 발소리는 맹장지문 소리와 함께 텐마루로 나갔다. 은자는 드디어 서재로 들어갔다. 그걸로 아무런 소리도 안 난다. 왕아하이와 코노마니 하야쿠 주진夫婦を起こしてやりたいものだとようやく気がついたが、さてどうしたら起きるやら。 나는 이쯤에 빨리 주인 부부를 깨워주고 싶다고 겨우 깨달았으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깰 것인지. 있고 요료엔 강가의 놈이가 아타마노 나카니 미즈구르마노勢いで回転するのみで何らの分別も出ない. 도무지 요령 없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물레방아의 기세로 회전할 뿐 아무런 판단도 안 선다. 布団の裾を加えて振ってみたらと思って2、3度やってみたが少しも効用がない. 이불 사락을 물고 흔들어 보면 해서 두세 번 해봤으나 조금도 효용이 없다. 冷たい花を頬にすりつけたらと思って主人の顔の先へ持っていったら主人は眠ったまま手をうんと伸ばして我が輩の鼻面を嫌というほど突き飛ばした. 차가운 코를 뺨에 문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인의 얼굴 끝으로 가져갔더니 주인은 잠든 채 손을 쭉 뻗어 나의 콧등을 냅다 밀쳤다. 하나와 네코니 토테모急所である. 痛むことおびただしい。今度は仕方がないからにゃーにゃーと2遍ばかり泣いて起こそうとしたが 코는 고양이에게도 급소다. 아프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야옹 야옹 2번쯤 울어서 깨우려고 했으나 どういうものかこの時ばかりは喉に物がつかえて思うような声が出ない. 어찌된 일인지 이때만큼은 목에 뭔가 메어 생각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やっとの思いでしぶりながら低いやつを少々出すと驚いた。肝心の主人は冷める景色もないのに、突然飲酒の足音がしだした。びっちりびっちりと縁側を伝って近づいてくる。간신히 주저하며 낮은 소리를 좀 내고 놀랐다. 정작 주인은 깨어날 기색도 없는데 갑자기 은자의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삐걱 삐걱하고 텐마루를 타고 다가온다. 이요 이요 기타나? こうなってはもうダメだと諦めて、襖と柳氷の間にしばしの間身を忍ばせて動静をうかがう。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맹장지 문과 버들고리짝 사이에 잠시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핀다. 인시の足音は寝室の障子の前へ来てピタリとやむ。我が輩は息を凝らして、この次は何をするだろうと一生懸命になる。은자의 발소리는 침실 장지문 앞에 와서 딱 그친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하고 열중한다. 後で考えたが、ネズミを取るときはこんな気分になればわけはないのだ。魂が両方の目から飛び出しそうな勢いである。 나중에 생각했는데 쥐를 잡을 때는 이런 기분이 들면 수월하다. 혼이 양쪽 눈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기세다. 인시のおかげで二度とない悟りを開いたのは実にありがたい。たちまち障子の三の三つ目が雨に濡れたように真ん中だけ色が変わる。 은자 덕에 다시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참으로 고맙다. 금세 장지문살 세 번째가 비에 젖은 것처럼 가운데만 색이 피어난다. それを透かして薄くれないなものがだんだん濃く映ったと思うと、紙はいつか破れて赤い舌がペロリと見えた。舌はしばしの間に暗い中に消える。 거기를 통해 연분홍색인 것이 점점 짙게 비쳤다고 생각하자 종이는 어느새 찢어져 붉은 혀가 날름 보였다. 혀는 잠깐 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래変わってなんだか恐ろしく光るものが一つ。破れた穴の向こう側に現れる。疑いもなく因子の目である。 교대로 뭔가 무섭게 빛나는 것이 하나. 찢어진 구멍 저쪽에 나타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은자의 눈이다. 妙なことにはその目が部屋の中にある何物をも見ないで、ただ柳氷の後ろに隠れていた我が輩の身を見つめ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た。 묘하게도 그 눈이 방 안에 있는 그 무엇도 보지 않고 오직 버들고리짝 뒤에 숨어있던 나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1分にも足らぬまではあったが、こう睨まれては寿命が縮まると思ったくらいである。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노려보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もう我慢できんから氷の影から飛び出そうと決心したとき、寝室の障子がスーッと開いて、待ちかねた因子がついに眼前に現れた。 더는 참을 수 없어 고리짝 뒤에서 뛰쳐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침실 장지문이 슥 열리고 기다렸던 은자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다. 我が輩は呪術の順序として富士の珍客なる泥棒因子その人をこの際諸君にご紹介するの栄誉を有するわけであるが、その前ちょっと秘見を開陳してご考慮を煩わしたいことがある。 나는 서술의 순서로서 불시의 진객인 도둑은자 그 사람을 차제의 제군에게 소개하는 영예를 아는 것이나 그 전에 좀 비견을 개진해 고려를 번거롭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古代の神は全知全能と崇められている。ことに八十教の神は20世紀の今日までもこの全知全能の面をかぶっている。고대의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추앙받고 있다. 특히 기독교 신은 20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이 전지전능의 면을 쓰고 있다. しかし、俗人の考うる全知全能は時によると無知無能とも解釈ができる。こういうのは明らかにパラドクスである。 그러나 속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전지전능은 때에 따라서는 무지무능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건 분명히 역설이다. しかるにこのパラドクスを脳破した者は天地開闢以来我が輩のみであろうと考えると自分ながらまんざらな猫でもないという虚栄心も出るから。 그런데 이 역설을 설파한 자는 천지개벽이 이래 나쁜 일이라 생각하니 나 스스로도 쓸모있는 고양이라는 허영심도 생겨서 ぜひともここにその理由を申し上げて猫も馬鹿に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高慢なる人間色の脳裏に叩き込みたいと考える。 부디 여기에 그 이유를 말씀드려 고양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도도한 인간 재근의 뇌리에 주입하고자 한다. 天地万有は神が作ったそうな。してみれば人間も神のご制作であろう。現に聖書とかいうものにはその通りと明記してあるそうだ。 천지만유는 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 보면 인간도 신의 제작일 것이다. 실제로 성서라든가 하는 것에는 그렇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さて、この人間について人間自身が数千年来の観察を積んで大いに玄妙不思議があると同時にますます神の全知全能を承認するように傾いた事実がある。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해 인간 자신이 수천 년 이래의 관찰을 쌓아 더욱더 현묘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동시에 점점 더 신의 전지전능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사실이 있다. それは他でもない。人間もかようにうじゃうじゃいるが、同じ顔をしている者は世界中に一人もいない。 그건 다름 아니다. 인간도 이처럼 우글우글있으나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顔の道具は無論決まっている。大きさも大概は似たり寄ったりである。 얼굴의 도구는 물론 정해져 있다. 크기도 대개 엇비슷하다. 還元すれば彼らは皆同じ材料から作り上げられている。 同じ材料ででき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一人も同じ結果に出来上がっておらん。 바꿔 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같은 얼굴로 완성되지 않았다. よくまああれだけの簡単な材料で描くまで異様な顔を思いついたものだと思うと正常化の技量に感服せざるを得ない。 잘도 참 그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렇게까지 다양한 얼굴을 생각해냈다고 생각하니 제조가의 기량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よほど独創的な想像力がないとこんな変化はできんのである。 어지간히 독창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一大の学校が勢力を証拠して変化を求めた顔でも12、3種以外に出ることができんのをもっておせば 일대 화공이 정력을 소모해서 변화를 추구한 얼굴이라도 12가지 말고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人間の正常を一手で請け負った神の手際は格別なものだと驚嘆せざるを得ない。 인간의 제조를 한 손에 도맡은 신의 솜씨는 각별하다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到底人間社会において目撃し得ざる体の技量であるからこれを全能的技量と言っても差し支えないだろう。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 목격할 수 없을 정도의 기량이니 이를 전능적 기량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人間はこの点において大いに神に恐れ入っているようである。なるほど、人間の観察点から言えば最もな恐れ入り方である。인간은 이 점에서 신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인간의 관찰점에서 보면 당연히 두려울 것이다. しかし、猫の立場から言うと、同一の事実がかえって神の無能力を証明しているとも解釈ができる。그러나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사실이 오히려 신의 무능력을 증명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もし全然無能でなくとも人間以上の能力は決してないものであると断定ができるだろうと思う。만약 전혀 무능하지 않더라도 인간 이상의 능력은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神が人間の数だけそれだけ多くの顔を成長したというが、当初から胸中に生産があってかほどの変化を示したものか。 신이 인간의 수만큼 그렇게 많은 얼굴을 제조했다지만 애초부터 흉중에 제대로 계산이 있어 그만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지. または猫も杓子も同じ顔に作ろうと思ってやりかけてみたが、到底うまくいかなくって、できるのも作り損ねて、この乱雑な状態に陥ったものかわからんではないか。 아니면 너도 나도 같은 얼굴로 만들려고 시도해보았으나 도저히 잘 안돼서 만드는 것마다 잘못 만들어 이 난잡한 상태에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은가. 彼ら顔面の構造は神の成功の記念と見られると同時に失敗の痕跡とも判じられるではないか。全能とも言えようが無能と評したって差し支えはない。 그들 앞면의 구조는 신의 성공의 기념으로 보이는 동시에 실패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전능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무능하다고 평가한들 지장 없다. 彼ら人間の目は平面の上に2つ並んでいるので、左右を一時に見ることができんから、事物の半面だけしか視線内に入らんのは気の毒な次第である。 저들 인간의 눈은 평면 위에 2개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좌우를 일시에 볼 수 없어서 사물의 반면밖에 시선 안에 들지 않는 것은 딱하기 그지없다. 立場を変えてみれば、このくらい単純な事実は彼らの社会に日夜間断なく起こりつつあるのだが、本人のぼせ上がって神に飲まれているから悟りようがない。 입장을 바꿔보면 이처럼 단순한 사실은 그들 사회에 밤낮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나 본인이 미쳐서 신에게 압도돼 있으니 깨달을 리 없다. 制作の上に変化を表すのが困難であるならば、その上に鉄頭鉄尾の模倣を示すのも同様に困難である。 제작상 변화를 주기 어렵다면 더군다나 철두철미한 모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ラファエルに寸分違わぬ聖母の像を2枚かけと注文するのは、全然によらぬマドンナを総服見せろと迫ると同じく、ラファエルにとっては迷惑であろう。 라파엘로에게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성모상을 2장 그리라고 주문하는 건 전혀 닮지 않은 마돈나를 쌍폭으로 보이게 하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아 라파엘로에게는 폐해가 될 것이다. 이나 同じものを2枚描く方がかえって困難かもしれぬ。 아니, 같은 것을 2장 그리는 쪽이 오히려 어려울지도 모른다. 弘法大師に向かって昨日書いた通りの筆法で空海と願いますという方がまるで書体を変えてと注文されるよりも苦しいかもわからん。 홍법대사에게 어제 쓴 그대로의 필법으로空海라 써주세요 하는 쪽이 아예 글씨체를 바꾸라고 주문하는 것보다도 힘들지도 모른다. 人間の持ちうる国語は全然模倣主義で練習するものである。 인간이 사용하는 국어는 완전히 모방주의로 전습하는 것이다. 彼ら人間が母から乳母から他人から実用上の言語を習うときには、ただ聞いた通りを繰り返すよりほかに毛頭の野心はないのである。できるだけの能力で人真似をするのである。
그들 인간이 어머니에게서 유모에게서 타인에게서 실용상의 언어를 배울 때는 그저 들은 대로를 반복하는 것 외에는 털끝만큼의 야심은 없다. 가능한 능력으로 남을 따라하는 것이다. かように人真似から成立する国語が10年、20年と経つうち、発音に自然と変化を生じてくるのは、彼らに完全なる模倣の能力がない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いる。純粋の模倣は核のごとく至難なものである。이처럼 남흉내로 성립된 국어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발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모방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순수한 모방도 이처럼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したがって神が彼ら人間を区別のできぬようしっかい焼き印のお亀のごとく作り得たならばますます神の全能を表明しうるもので 따라서 신이 그들 인간을 구별 못하도록 죄에다 찍어낸 가면처럼 만들었다면 더욱더 신의 전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며 同時に今日のごとく勝手次第な顔を天日にさらさして目まぐるしきまでに変化を生じしめたのはかえってその無能力を推知しうるのぐともなりうるのである。 동시에 오늘날처럼 제멋대로인 얼굴을 백일화에 드러내 어지러울 만큼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오히려 그 무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